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사건은 정말 말하면서도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인기 유튜버가 중고차 딜러에게 납치당해서 4시간 동안 폭행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은 사건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범행 동기입니다. 빌린 돈 2억 5천만 원을 갚기 싫어서 채권자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장기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대요.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의 기지와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분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요. 유튜버 활동명이 수탁이신 분입니다. 본명은 고진호 씨, 30대 남성분이시고요. 공포게임 콘텐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프리카 TV 후신인 SOP 플랫폼에서도 활동하시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 꽤 큰 크리에이터셨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30대 중고차 딜러 A씨와 그의 공범 20대 B씨입니다. A씨는 과거에 중고차 만수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0월 26일 밤 10시 40분이었어요. 장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주차장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무려 2년 전부터 계획된 범죄였어요. A씨는 2년 전에 이메일로 고진호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제안하면서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A씨는 고진호 씨로부터 페라리 같은 고급 차량들과 약 2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돈을 갚기는커녕 채권자인 고진호 씨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면 빚도 없어지고 게다가 시신의 장기를 팔아서 추가로 돈까지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생각을 한 거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유튜버들을 팔로우하면서 타깃을 물색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고진호 씨만 노린 게 아니라 돈 있어 보이는 유튜버들을 여러 명 찍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씨가 속해 있던 업체 도이치오토월드라는 곳인데요. 이미 중고차 업계에서 사기와 양아치 영업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대요. 자, 그럼 10월 26일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씨가 고진호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돈을 현찰로 돌려주겠다면서요. 송도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진호 씨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십니다. 약속 장소가 너무 수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왜 하필 지하주차장이지? 이상하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미리 112에 신고를 해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신고가 없었으면 고진호 씨는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밤 10시 40분, 약속 시간이 됐어요. 고진호 씨가 지하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드를 쓴 사람들이 나타나서 습격을 합니다. A씨와 공범 B씨였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때리고 심지어 망치까지 들고 나왔대요. 고진호 씨는 저항할 틈도 없이 폭행당하고 차량에 강제로 끌려 탑승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 같은 4시간이 시작됩니다. 범인들은 고진호 씨를 차에 태우고 어디로 갔을까요? 인천에서 충남 금산군까지요. 거리로 따지면 약 200km입니다. 시간으로는 4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4시간 동안, 정확히는 그중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계속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목을 졸랐고 온몸을 때렸어요. 그리고 범인들이 뭐라고 협박했는지 아세요? 이런 거 많이 해봤다. 널 죽이는 게 편하다. 죽이고 장기 파는 게 편하다. 돈 얼마 있냐? 억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했대요. 상상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차 안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폭행당하는 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고진호 씨는 그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진호 씨가 만나기 전에 미리 112에 신고를 해뒀다고. 그래서 경찰이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월 27일 새벽 충남 금산군의 야산. 범인들이 고진호 씨를 끌고 간 곳이었어요. 경찰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의 차량을 수색했는데 거기서 나온 물건들이 정말 끔찍했어요. 칼, 톱, 테이프. 진짜로 살인을 하려고 준비한 도구들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고 고진호 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어땠을지 모릅니다. 10월 31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어요. 당연하죠. 이런 놈들 풀어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럼 고진호 씨의 부상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먼저 안화골절이 있었어요. 안화골절이 뭐냐면 눈 주변 뼈가 부러진 겁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뼈가 부러질까요? 머리, 복부, 어깨에 타박상이 있었고요. 약지가 골절됐어요. 손가락 뼈가 부러진 거예요. 얼굴에 찢김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JTBC 사건 반장에서 고진호 씨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블러 처리를 해도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질 정도였대요. 고진호 씨의 소속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수탁님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고진호 씨 본인도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잘 회복하겠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팬들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DC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 A씨의 신상이 빠르게 퍼졌어요. 중고차 만수카 채널의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본들이 엄청나게 공유됐고요. A씨는 사건 후에 자기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다 퍼진 다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중고차 딜러업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또 나빠졌어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는 중고차 딜러 깡패 이미지 다시 세워줬네? 이런 반응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이런 사건 하나 때문에 업계 전체가 욕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A씨 일당의 추가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보 연락처는 010-3548-5197입니다. 경찰도 A씨가 과거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하고 있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금전 거래의 위험성입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누군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진호 씨의 경우도 2년 동안 관계를 쌓았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말이죠. 두 번째, 유명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구독자 수나 시청자 수가 공개되니까 저 사람 돈 많겠네 이런 식으로 타깃이 되기 쉬워요. 실제로 A씨도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유튜버를 팔로우하면서 타깃을 물색했다고 하잖아요.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도 최대한 보호하시고 혼자 만나는 건 절대 피하시고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요. 위험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고진호 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미리 112에 신고해뒀기 때문이에요. 괜히 신고했다가 괜찮은 상황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위험한 상황이면 그 신고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곳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지하주차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가지 마시고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하시고요. 이 사건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갚기 싫어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장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 2년 동안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것.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행히 고진호 씨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고진호 씨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이시라고 해요. 부상이 심각하지만 의지를 잃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범인 A씨와 B씨는 검찰에서 살인미수, 공동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놈들은 최대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꼭 기억해 주세요. 위험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고 금전거래는 정말 조심하시고 특히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